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One Lipsit Continuous Enforcement, 즉 강제, 우리가 그 One Lipsit 연속성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강요하고 그것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내용을 또 요약을 해보면 그 W 로스, 그 바서스타인 로스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유효하려면 그 신경망의 원 립시스 연속성, 이것이 말하자면 유지되고 해야지만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이미 보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와 같은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만들 수 있을지,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평가가 1L 연속성을 적용받으려면 가중치 클리핑이라는 방법을 쓰던가 아니면 그레디언트 페널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각각에 대한, 특히 사실은 가중치 클리핑보다는 그레디언트 페널티를 더 많이 쓰는데요. 그 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one lipsit continuity가 어떻게 우리가 유지될 수 있는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즉 이와 같이 부드러운 함수이지만 모든 지점에서의 기울기 값, 기울기는 또 그라디언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f of x는 우리의 로스 함수 W, 소위 로스라는 함수고요. 바서스타인 로스 함수고, 그 함수의 그라디언트, 지금 그라디언트고요. 그 그라디언트의 크기를 보통 L2 놈으로 보통 많이 표시합니다. L2 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떠한 대상의 제곱에 스퀘어 루트를 씌워서 보통 피타고라스 삼각 빗변의 길이를 재는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어쨌든 L2 놈으로 크기를 재서 그것이 1보다 작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1보다 작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원하는 소위 one lipsit continuous를 이와 같은 요구 조건을 만족함을 이루었다 라고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먼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가중치, 웨이팅 클리핑입니다. 사실은 이 그라디언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라디언트로 웨이팅의 값을 변화시키거든요. 우리가 보통 웨이팅 값을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 어떤 웨이팅 값이 i번째 반복에서의 wi가 있을 때, 그리고 빼기 이 보통 그라디언트 값을 이 wi를 여기 주고 여기에다가 일정한 크기로, 말하자면은 보통 이 그라디언트 앞에 러닝 레이트 값을 보통 우리가 여기다가 할당을 해서 그 정도 가치로 요것을 wi 플러스 1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나가잖아요. 즉 이 그라디언트 값이 우리가 결국엔 기울기 값인데, 이 기울기 값이 1보다 크면은 사실은 w 값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클리핑, 잘라주는 역할을 우리가 그런 소위 프로세싱을 여기다가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웨이트 클리핑을 할 수가 있죠. 이 웨이트를 잘라주면은 결국에는 이 그라디언트 값이 일정한 크기만큼 커지지 않도록 우리가 의도적으로 잘라냈던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그라디언트의 거의 모든, 말하자면 학습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그라디언트 값을 제한하기 위해서 웨이트 값, 가중치 값을 잘라주게 되면 사실은 이 학습 효과를 제한하는 또는 학습 효과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소위 부작용도 또 우리가 함께 갖게 되는 그러한 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그라디언트 클리핑이 직접적으로 소위
그라디언트, 그러니까 웨이팅 클리핑이 그라디언트의 값을 1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좋은 효과는 있지만 학습이 너무 느리게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대신에 비슷한 효과를 다른 방법으로, 여기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그라디언트 페널티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그라디언트 페널티 방법은 좀 더 부드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똑같이 원 립싯 연속을 강요하는, 그것을 강제하는 똑같은 효과긴 효과인데 좀 부드럽게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하는 방법은 정규화항을 추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W 로스의 그러한 함수가 진짜 데이터에 대한 비평가의 expectation 빼기 가짜 데이터에 대한 비평가의 expectation인데, 여기에 플러스 지금 하나의 항 람다 곱하기 regularization, 이게 말하자면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정규화 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regularization의 약자 RAG라고 이렇게 표현할 건데, 여기에 람다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우리가 얼마만큼 이거를 강조하겠느냐 두는 람다 추가적인 파라미터고요. 이 regularization 텀을 사용해서 이것을 조금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엇을 제한하는 거냐면, 이 regularization 텀은 그라디언트의 값이 1보다 크지 않도록 하는 regularization, 그것을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소위 대상이 되는 입력 자료에 진짜와 가짜를 좀 섞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즉 그라디언트 페널티의 대상이 되는 소위 입력값을 진짜 예제하고 가짜 예제를 섞어서 씁니다. 좀 보관을 하는데요. 즉 임의의 엡실론 값을 하나를 줍니다. 0과 1 사이. 예를 들면 한 0.3은 값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리얼 값에는 0.3을 곱하고, 그리고 generated 가짜 데이터에는 1-엡실론 0.7을 해서 합이 1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랜덤한 인터폴레이션이 좀 된 진짜 성분과 가짜 성분이 섞여 있는 새로운 X 햇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X 햇에 대한 비평가의 기울기를 1보다 작거나 또는 같게 하려는 그러한 regularization 텀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얘기는 또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와 같은 regularization 텀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regularization 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추가항으로 우리가 넣는 건데, 그것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그라디언트의 L2 노미의 크기죠. 그라디언트, 특히 누구에 대한 그라디언트냐면 우리가 만든 지금 랜덤한 보관을 통해서 실제와 가짜가 일정 성분 들어가 있는 그것에 대한 비평의 그라디언트 값이 1과의 차이의 제곱, 이거를 regularization 항, 정규항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1보다 커지면 어떻게 이 값이 커지겠죠. 그렇지만 1보다 작으면 작아지겠죠. 그죠? 바로 그 효과를 노린 건데, 그래서 이 친구가 1보다 크게 되면은 그 값이 말하자면은 최소화 시켜야 되는 대상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값이 1보다 작은 쪽으로 더 수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X햇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임의의 랜덤한 1보다 작은 엡실론 값 곱하기 리얼 더하기 1 빼기 엡실론 곱하기 generated image,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X햇 값을 regularization 텀의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데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부드럽게 이 그라디언트 값이 1보다 작도록 요구하는 건데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작게 했으면 좋겠네 라는 식의 그러한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좀 더 부드럽게 적용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요. 함께 모아서 정리하면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한번 볼까요? 즉, 그 W 손실 그 성분 페널티로 훈련에 다시 사용하는 완전한 표현식인 손실함수는 이제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갖게 됩니다. 즉, 바서스타인 로스를 사용하는 그 손실함수는 아까는 그 하나의 텀이었는데 이제 두 개의 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그 차이를 나타내는 진짜 익스펙테이션과 가짜 익스펙테이션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 하나의 항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의 그 그라디언트 값이 최소,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 1보다 작게 만들어주기 위한 또는 그것에 대한 페널티를 주기 위한 우리가 말하는 그 소위 그라디언트 페널티 텀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그라디언트 페널티 텀은 지금 보다시피 그 소위 우리가 만든 보관해서 만든 랜덤한 입력, 그죠? 그 진짜와 가짜를 그 랜덤하게 섞은 그것의 그라디언트 값이 그 1과의 차이를 여기에 람다만큼의 말하자면 가중을 주어서 여기 전체 텀에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말하자면은 크게 되면은 그라디언트 값을 조정을 하겠죠. 좀 작도록 그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하는, 즉 비평가의 크기가 그 1에 가깝게 그라디언트의 그 크기가 유지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곳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좋은 점이 그 모드 콜랩스를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베니싱 그라디언트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와 같은 피하는데 말하자면 사용된 소위 바서스타인 로스, 이것이 밸리드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그 그러니까 1L이죠. 1 립시스 컨티뉴어스도 이러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으로 유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로스 펑션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얼스 무버 디스턴스를 사용한 그러한 W 로스 펑션의 구성을 했다라고 이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요약을 해볼까요? 요 챕터 전체의 그 내용이 사실은 그 요약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소위 그 겐이 그 수렴을 하려면, 훈련이 잘 되려면 판별기보다는 이제 비평가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판별가는 맞았어, 틀렸어인데요. 비평가는 어느 정도 맞았는지, 어느 정도 틀렸는지를 조금 그 컨티뉴어스한 밸류 값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뉴럴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적용되려면 그 원 립싯 연속 또는 원 L 연속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은 가중치 클리핑을 하거나 그라디언트 페널티를 할 수 있는데요. 똑같은 목적이지만 기왕이면 그라디언트 페널티를 쓰는 것이 좀 더 부드럽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동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 페널티를 적용함으로써, 그리고 그 W 로스라는 함수를 말하자면 비용 함수로 사용함으로써 겐이 이제 잘 동작하고 모드 컬랩스에 빠지지 않고 베니싱 그라디언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그 로스 함수를 우리가 찾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